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저도 기운 낼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 근대사는요 동학과 가복이요 여기까지가 가장 복잡하고 어려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거 다 끝났고 여기 이후부터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주제에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연도 기억하면 1800 몇 년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84년 여기서 딱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별다른 없다 1894년 매우 중요한 연도입니다. 요때 우리나라 최대 농민운동 방금 전에 배웠던 무슨 농민운동 배웠다? 동학농민운동. 자 요거 배웠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되게 근대적 기억이죠. 신문제가 폐지된 해가 바로 보다 가보해 둘 다 보더라 94년이 되겠습니다. 해가 바뀌면 무슨 해가 되겠고요? 을미해. 그래서 이게 뭐더라? 둘 다 94년 을미년이 뭐더라? 95년 요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몇 년 동안 제가 별다른 사건이 없더라 6년 동안 6년 더하면 얼마 나오더라 1900년 여기서 이제 뭐더라 19세기 끝나고 20세기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시기까지는 다 연년차 사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미사변 일어나니까 이때 고종은 뭘 느끼게 된다? 분노 아니면 두려움이 더 컸다? 두려움이 더 크죠. 그리고 신하들도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판단해 가지고 이제 임금님이 자리를 옮기지요.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걸 일명 무슨 파천? 아간 파천. 아자가 러시아 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임금님이 자리를 옮긴 걸 무슨 파천이라고 하더라? 아간 파천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아간 파천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열강들의 무슨권 침투가 심해진다. 이권 침투.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이유는 뭔지 알죠? 그 러시아 공사관 그 나라의 영토나 다름없습니다. 고종이 들어가면 일본 애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그 들어가는 순간 러시아는 전쟁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더라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게 아간 파천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다 그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이 결과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구의 이제 입장이 커진다. 러시아 세력이 좀 더 확대됐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공짜로 보여준 거 아닙니다. 이 새끼들 다 똑같이 못된 놈들이에요. 지네가 이제 보여주니까 우리에게 경제적 이권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돈 될 만한 거.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무슨 권 침투라고 하더라? 이권 침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러시아가 이제 보여준 대가로 야 우리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냐. 그래서 산림체벌권. 압록강 산림체벌권. 산림이 나무란 건 알고 있죠? 산림 나무지 여러분들 그치요. 여기 모든 나무를 누가 다 배워가겠다? 러시아 놈들이. 경제적 이권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목재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두만강 산림체벌권 울릉도 산림체벌권 그냥 이런 것들 나무 배워왔던 게 러시아 놈들. 거기다 나중에 목까지도 빌려달라고 한다. 저령도 섬이거든요. 저령도는 섬인데 이 저령도를 조차해달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한테 이제 조차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조차는 땅을 빌려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땅 빌리는 순간 우리나라 주권이 못 미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열강들이 동아시아 침략할 때 사용했던 게 조차, 조개지 이런 걸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섬 하나 뺏어갔던 게 뭐더라? 저령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어떤 조항을 채무로 가져갔다고 했었죠? 최국 대우조항을 처음으로 가져갔다고 했었죠. 러시아 줬지요. 미국한테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미국은 이런 혜택을 자동적으로 받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더라 우리가 러시아한테 주니까 미국 애들이 왜 우리한테도 뭐 안 주냐? 그래서 이때 미국 놈들 어떤 걸 또 간다? 운산 금강 채굴권. 운산 지역에 수많은 금강을 다 채굴 가겠다. 금강 채굴권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이 처음 가져갔었죠. 채국 대우조약은 나머지 나라로 다 가져왔다 보시면 돼요. 그럼 한순간 러시아 주는 순간 미국 줘야 되죠. 그다음에 프랑스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독일도 줘야 돼요. 일본은 나중에 또 뺏어갔어. 일본한테 또 뺏긴다고 보시면 돼요. 한순간에 우리나라 모든 자원이 누구한테? 일본한테 뺏길 때 요때가 뭐다? 아간 파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우리가 줄여서 무슨 권 침투라고 하더라? 이권 침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거는 이 정도. 나중에 우리가 경제사 할 때 할 거거든요. 우선 나무 배워간 건 어떤 새끼들? 러시아 놈들. 그 다음에 이 운산 금강채굴도 유명해요. 운산 금강채굴거든요. 우리나라 최대 금강 미국 놈들이 가져갔습니다. 금을 산처럼 쌓아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 있던 그 주변에 있던 농민들이 와서 와 금 나온다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미국 병사들이 건드리지 말라고 노터치 뻑큐 막 이러면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양키 새끼들은 금을 보고
노다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노터치, 노다지가 여기서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극의 역사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철도가 또 이때 많이 부설돼요. 철도는 여러분들, 요놈들을 서양 놈들이 우리나라 좋으라고 깔아준 거 아닙니다. 이것도 이권 중에 이권이에요. 한 번 깔면 독점이에요, 이거. 맞잖아요. 경인선 철도 경쟁사 없잖아. 한 번 깔면 이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인선 철도 부설권, 경부선, 경인선 모든 거 싹 다 빼앗겨 열 때, 요게 말합니다. 열강들의 무슨 권 침투? 이권 침투. 요거 배경은요, 무슨 파천 때문에 그렇더라? 아간 파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꼬라지가 어때? 우리나라 상황이. 고종은 조그만 러시아 공산에 숨어 들어가 있고, 열강들은 신나서 들어가 여러 가지 경제적 이권을 탈취하고 있죠. 독립국의 위상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진정한 독립군의 위상을 꿈꾸기 위해서 무슨 협회가 만들어졌다? 독립협회가 그래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독립협회의 배경은요, 두 개 나오면 돼요. 무슨 파천? 아간파천과 열강의 이권 침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독립협회 우리 개혁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저게 이제 러시아 공사관. 이게 러시아 공사관. 자, 그래서 독립협회. 요거 이런 지도이죠. 보면 어때요? 뭐 여러 가지 광산 채굴권, 산림 채굴권, 그다음 철도가 한번 부설되는 거 있죠? 요게 바로 열강의 무슨 권 침투 보여준다? 이권 침투 보여준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독립협회 활동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우선 독립협회 배경됐고, 주도체는요, 처음엔 정부 관료들이 주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계아파 지신도 이게 참여하게 됩니다. 이 계아파 지신이요, 급진계아파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 급진계아파가 이때 들어왔냐면 명상후 죽었잖아. 그러니까 급진계아파가 이때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인 게 서시 시작한 사람, 서재필 박사가 가장 유명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독립협회가 가장 커다란 의의는요, 이제 누구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좀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신정면 가보게요. 다 어떠다?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 못 받았다? 받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민중의 힘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개혁이 되는구나. 그래서 민중 개몽했다는 게 바로 독립협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주요 활동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됩니다. 주요 활동은 이거예요. 자주 독립. 말 그대로 독립국가의 위상을 꾸자. 자주 독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자유민권운동. 그리고 자강개혁이 있는데, 자강개혁은 별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강개혁은 그냥 뭐다? 서구의 근대식 기술을 배우자.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은 별로 없고, 여러분이 초점 맞출 것. 자주 독립과 자유민권, 요거에 초점 맞추면 됩니다. 요것도 금방 끝나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자주 독립에서 우선 이걸 없애요. 영혼문. 영웅문이 뭐냐면 은혜로운 사신을 맞이하는 문이더라. 청나라나 명나라 사신이 오지요. 그럼 이 영웅문을 지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환영 파티 해주는 게 영웅문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4대 외교의 뭐더라? 상징물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 사신이 요 문을 거친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와요? 모화관을 또 데리고 와요. 예, 이게 중국을 사랑하는 관이다. 이 모화관. 여기서 이제 뭐다? 접대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 외교의 상징물이죠. 영웅문을 허물고 무슨 문 만들고? 독립문을 만들고, 모화관을 허물고 무슨 관을 만들었을까요? 독립관을 만들었다. 자주 독립의 상징물 2개 만들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종이 계속 거기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고종 뭐해라? 집에 돌아라. 컴백홈해라. 고종의 컴백, 황궁을 요구했더라.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열강들의 무슨 권 침투가 매우 심했죠? 이권 침투가 매우 심했죠? 이권 침투 찬성 아니면 반대 투쟁 벌였더라? 반대 투쟁 벌였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섬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도? 저령도. 러시아가 저령도 빌려달라고 했었죠? 이거 반대 투쟁에서 결국 뭐다? 좌절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다? 자주 독립은 매우 쉽죠. 독립문, 독립관. 고종 뭐해라? 컴백하세요. 그 다음 이제 열광들의 침투 반대했더라. 자, 정리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 거기까지만 살짝 줄치고 다시 들어갈게요. 독립협회. 제가 말만 길었지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도. 페이지는 우리 63페이지요. 독립협회. 우선 여러분들 배경에서 무슨 파천 하나 주시면 되죠? 아간 파천. 그 밑에 무슨 권 침투? 이권. 주도 세력은 그냥 건너뛰세요. 활동에서 자, 거기 자주 국권의 내용 있죠? 고종의 황궁, 독립관, 독립문, 이권 수호 운동 했다. 그 중에 섬 하나까지만 줄쳐놓읍시다. 무슨 섬? 저려운동. 요거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어디 갑시다? 자유민권 운동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민권이란 게 뭐야?
백성된 권리를 말해요. 다른 말로 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모든 사람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게 뭐랍니다? 기본권. 하늘이 주었다. 천부 인권. 이런 것들을 뭐더라? 이제 계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런 의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국가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다. 이런 거 의식이 없었단 말이야. 인권 보호하는 게 국가의 첫 번째 의무라는 거. 그럼 제일 먼저 그거 먼저 뭐더라? 일깨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더라? 계몽 활동했던 게 자유민권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 당시 매스미디어 뭐밖에 없었다? 신문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신문이 가능이 됐다? 독립신문이 가능이 됐다. 그 유명한 이 독립신문다. 서재필이 발간한 최초의 민간신문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민중이 대상이다 보니까 한문으로 됐을까요? 한글로 됐을까요? 당연히 한글로 돼 있었던 게 뭐더라? 예, 독립신문. 자, 이거 하나 들어가면 되겠고. 자, 독립신문을 창간했단 말이야. 근데 민중들이 글자를 못 읽어. 그 당시 문맹률도 되게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이렇게 만나서 강연을 하던가 토론회를 열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각종 토론회와 강연회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무슨 공동회? 만민 공동회와 근데 무슨 공동회가 있더라? 관민 공동회가 있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종 토론회와 강연회가 많이 열리게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우린 초점 어디다 또 맞추면 된다? 관민 공동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요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누가 합심하겠다. 관이 뭘 의미해요? 민간 아닌 정부를 의미해요. 정부 의미하죠. 민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백성이 같이 합심한다. 그런 의미에서 관민 공동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종의 지원받고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고종도 이제 백성들이 이걸 하면서 엄청난 지지를 많이 보내게 돼요. 얘네들 요걸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더라? 고종도 알았다. 너네들 요거 들어주마. 그래서 열린 게 관민 공동회가 되겠습니다. 이 관민 공동회에서 드디어 헌법조성에 뭐고? 헌의 6조란 게 체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조성의 6가지와 헌의 6조가 체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끝나요. 무슨 원? 중추원. 중추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중추원. 고려 때 왕명전달 군사기밀 그게 중추원. 어사대 3사 중에 그거 하나. 명칭만 그냥 똑같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때는 이걸 뭘로 만들겠다? 근대식 뭘로 만들겠다? 의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있잖아. 그걸 명칭을 그냥 뭘로 했을 뿐이다? 중추원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럼 요게 이제 의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의원을 어떻게 뽑자? 옛날에 양반들 관료들로 뭐더라? 반을 채워요. 나머지 절반 있죠. 걔네를 뭐더라? 독립협회 회원, 일반 민중에서 뽑자. 그래서 관선의원과 민선의원, 상하 양원제로 구성되게 중추원이 되겠습니다. 정리됐죠, 이거? 이걸 또 고종이 약속까지 해줘요. 알았다, 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헌군제로 갈 수 있을 때 딱 그 전까지 갔던 게 바로 중추원 관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헌의 몇 조? 6조와 그 다음 무슨 관제가 발표됐다? 중추원 관제가 발표되었다. 이거 좀 제발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근대적 국민과로 갈 딱 수준까지 갔다 보시면 돼요. 이러니까 양반들이 좋아할 리가 있어요? 없겠죠. 양반들 입장에서 이제 뭐더라? 짜증나 죽겠죠. 신문제가 폐지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제 나라 일도 싼 것들과 논해야 된다. 엄청나게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야. 그래서 이제 보수적 유생들, 유생이란 양반들 말하죠. 양반들이 바로 고종한테 가요. 고종한테 달려가서 이간질합니다. 너 속았다고. 이 독립협회 얘네들은 입헌군제 주장하는 애들 아니다. 공화정치 주장한다. 나중에 널 내쫓고 대통령이라는 걸 따로 뽑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이 고종이 또 어때? 그 말을 믿어요. 이게 귀가 완전 코끼리 귀라면 펄럭펄럭거린단 말이야. 어이씨,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고종이 바로 뭘 탄압하더라? 이 관민공동회 독립협회를 탄압하면서 독립협회마다 99년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명 황국협회를 조직했거든요. 황국협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부상단으로 구성된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부상단 원래 지방단인데 한번 말씀드려요. 싸움 잘한다고. 얘네들을 이제 조폭처럼 이용한 거예요. 그냥 장사네들아. 얘네 싸움 잘하다 보니까 황국협회를 딱 만들고 보부상단 전국에 보부상단을 불러놓고 관민공동회가 열 때마다 조져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끄러워 뭐야? 여기 보면은 이제 관민공동회 열리죠. 그럼 이제 뭐더라? 여기 가스놈들 얘네 다 뭐다? 보부상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져 조져. 그럼 이제 관민공동회 다 쓸어버렸던 거. 이게 바로 황국협회가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여기? 자, 그럼 이제 출치구 마무리 줍시다.
자, 자유민권 무슨 신문 하나 줄치면 되죠? 독립신문. 그 각종 토론회와 강연회가 열렸네. 그 토론회 한번 주제도 봐봐요. 신교육, 진흥, 산업 탑발, 후생 및 치안, 미신 타파, 신문 보급 다 좋은 얘기들 다 했더라. 만민 공동회 줄치고요. 네, 무슨 공동회 줄칩시다. 관민 공동회. 자, 관민 공동회면 헌의 6조 줄치고 그다음 무슨 원 꼭 기억합시다. 중추원. 그런데 결국은 뭐더라? 해산되고 말하죠. 무슨 협회에 의해서? 한국협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 한 가지 주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고 유도 빨리빨리 합시다. 자, 페이지 94페이지. 페이지 문제 페이지 94페이지고요. 333번이 되겠습니다. 지도의 사항이 나타나는 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기 보면은 뭐 체벌권이 막 빼앗기고 있고 철도가 부설되고 있죠. 이게 무슨 권 침투라고 우리가 배웠다? 이권 침투라고 배웠죠. 그럼 이권 침투와 관련된 거 배경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된 이유가 고종이 어디로 톡갔기 때문에 아간바천. 정답 몇 번? 1번. 자, 그다음에 331번 들어갑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뭔지 알 수 있겠죠? 중추원이랑 눈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줄쳐볼래요?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 단체는 줄쳐봐요. 정부의 의원 반수를 그들이 지명한 사람들로 구성한 중추원. 이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의원을 뽑을 때 어떻더라? 정부 관료 반, 나머지 관료는 누구로 하자?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사람들. 걔네들이 추천하는 사람들 누군데? 평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독립협회와 관련된 거 들어가면요. 1번, 2번 아직 안 배웠고 우리가 하나 배웠었죠. 이권 침투에서 러시아 뭘 좌절시켰다? 저령도조차 반대시켰다. 정답 3번. 332번 문제. 밑줄권 협회. 협회 봅시다. 우리 협회가 반영돼 헌이 몇 조라고 나와 있죠? 6조 나와 있고 관민 공동회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거랑 관련된 거 우리 독립협회와 관련된 거 찾아봅시다. 고종의 강제퇴임? 고종의 강제퇴임 대응은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의회 설립운동 있었죠? 의회 설립을 무슨 원 관제라고 했다? 중추원 관제라고 불렸더라.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고요. 나머지도 우리가 아직 안 배웠던 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33번. 보기는 다 읽으셨나요? 자, 거기 보기에서는요, 중략 다음부터 줄쳐요. 의관 절받은 정부가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나머지 절받은 인민이 만든 협회가 뭘까요? 독립협회가 되겠죠? 여기서 추천하더라. 그래서 관선의원, 민선의원 돼 있는 거, 여기 중추원 관제. 그럼 우리 중추원과 관련된 거 들어가면요. 그렇죠. 관민공동에서 나왔던 거.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번 그거 적어볼래요? 1번에다 통리라고 적어요. 뭔지 기억나시나요? 통리 기무하면 그거 말해요. 그 다음에 2번 그것도 중추원이에요. 명칭이 또 한 번 나와요. 중추원은. 나중에 들어갑시다. 이거는 우선 놔두고 3번은 이따가 바로 배울 거고 그 5번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교정청이라고 적으면 될 거예요. 교정청. 직강소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농민이 제시한 것을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럼 국가가 한 거니까 교정청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독립협회 제가 뭐 말만 길었지만 안길 건 별로 없죠. 자주 뭐 독립문 독립반 뭐 했고 고조 컨벤시켜라. 일권침도 반대했었고 그다음 공동회 몇 개 있었다? 2개. 만민공동회야 관민공동회가 있었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페이지 우리 63페이지 갑시다. 63페이지 봐봐요. 그 63페이지 맨 밑에 헌의 6조라고 있을 거예요. 헌의 6조 잠깐만 봅시다. 자, 우리 요약집 63페이지 맨 밑에 필수 자료 밑에 헌의 6조라고 적혀 있죠? 딱 2개만 볼 거예요. 2개만. 관민이 동심 협력하여 전지향권 공고히 할 것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얘네가 주도했던 건 입헌 구주제인데 무슨 권을 더 높이겠다? 전지의 황권을 공고하겠다. 이건 고종을 달래주기 위해서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갖다 붙인 거. 그러니까 고종한테 의회 설립한다고 해서 왕권이 줄어든 거 아닙니다. 영국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얘네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
외국과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누가 하겠다?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겠다. 여러분들 현재 우리나라 외교권 행사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걸 누가 하겠다? 중추원 의장이. 그냥 모든 권한 다 누가 갖겠다? 중추원 의장이 갖겠다. 한마디로 입헌군주를 지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이 일어나가 세 번째 나있죠. 국가재정은 어디서 하겠다? 탁지부지요. 탁지에다 초점 맞추면 말고 어디다 초점 맞추면 돼? 부에다 초점 맞추면 되지요. 우리 가부개혁 때는 뭐였다? 문이었죠. 이때 뭐다? 부로 끝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면,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게 가부개혁, 지금 배웠던 게 무슨 협회? 독립협회 있죠? 얘는 정치적으로 다 무슨 군주제? 입헌군주제. 경제적으로 재정이 무슨 일어나. 사회적으로 신문제 뭐 있다? 폐지하겠다.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때 무슨 부 하나 기억하면 돼? 입헌군주제. 대신과 참차는 어디에 모이겠다? 의정부. 의정부에서 정령을 의결하고 반파하더라. 의정부 단어 기억하면 되죠. 이때는 왕실사무, 국정사무 뭐 하겠다? 분리시키겠다. 이때 무슨 원? 중추원. 세 개 다 입헌군주제. 표현만 달라진 거잖아. 거기다 적혀있지 않나요? 의정부. 그 다음 뭐 했다? 왕실사무, 국정사무, 분리. 독립협회 무슨 원? 중추원. 그렇게만 비교하면 된다고요. 다 공통점은 무슨 군주제? 입헌군주제. 그렇게 됩니다. 여기선 재정이 일어나 무슨 조? 호조. 여기는 아문이었죠? 무슨 아문? 탁지, 아문. 여기 뭐더라? 탁지. 신문제 폐지 주장했었죠? 인민평등. 요때는 법제적으로 폐지됐죠. 공산노비 혁파하겠다. 요때는 주장 나오면 안 돼요. 신문제 폐지 주장. 신문제 폐지 주장 나오면 안 돼요. 신문제 폐지되었기 때문에 요때는 단지 뭐더라? 무슨 의식? 평등의식을 강화시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 관민공동의 연설자로 백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백정이 나왔다 백정이다 씨발 이러면서 한마디로 평등, 그러니까 백정이 연설자로 나왔다는 것도 엄청난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걔가 이제 보다 평등을 부르짖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그렇게 사람들의 평등의식을 많이 높였던 게 바로 무슨 협회다? 독립협회.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다 됐나요 여기? 그럼 여기다가 그 동학애들 붙이면 봐봐요. 동학애들은 정치 내용 많이 있다 없다? 몰라 얘네들 이런 거. 경제 내용도 구체적인 거 없었죠. 그냥 세금만 많이 걷어들이지 마라. 그 정도죠. 네. 대부분 무슨 면은 다 공통점이다. 신문제 폐지, 사회면은 뭐더라? 공통점으로 동학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동학만이 주장했던 건요. 반봉건 아닌 반외세. 반외세 내용이 있고 없는 애들만 주장할 수 있는 거. 무슨 개혁이 있었다? 토지 개혁이 있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페이지 62페이지. 동그라미 3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만 하면 돼요. 귀찮으니까 안 그릴게요, 그냥. 알겠죠? 네. 한마디로 갑신 그냥 봐. 알겠죠? 요즘 비교도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자, 조약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대한제국하고 또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대한제국 들어갑시다. 대한제국 더 빨리 끝나니까. 자, 지금 우리가 뭐 배웠다? 동학 배웠고, 을미 개혁 배웠었죠? 그 다음에 96년에 무슨 파천? 이게 몇 년이야, 이제? 96년이에요. 96년 아간 파천, 이권 침투. 이것도 다 96년. 다 96년에 일어났던 거. 그리고 독립협회는 그냥 이렇게만. 여기 가기 전에 끝난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1900년대 가기 전에 끝나더라. 98년 12월 달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가지 못했던 게 무슨 협회? 독립협회. 그럼 이제 여기서 마지막 주제 뭐더라? 고종이 계속 여기 있는 거 아니죠? 나중에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조선의 국왕이라 대한제국의 황제다. 그래서 만든 게 무슨 제국이다? 대한제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의 배경도 따로 물어볼까요? 따로 안 물어봅니다. 대한제국은 딱 봐도 국제적 균형 관계에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나라에 크게 간섭하는 나라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청나라는 벌써 꺼져버린 거야. 맞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많이 관여하려고 하는데 무슨 파천으로 좌절되었다? 아간 파천으로. 그냥 러시아와 일본도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종이 딱 봐 그게. 애들이 계속 컴백하라고 하고 자기가 보더라도 자기한테 관여할 나라가 있다 없다? 별로 없네. 그래서 이제 야심차게 황제를 선포한 게 바로 무슨 제국이다? 대한제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의 배경은 따로 있다 없다? 우리 대한제국의 배경은 따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없다.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할 거 이제 요거 기억하면 돼요. 얘가 만든 게 무슨 단? 환구단. 여러분이 기억할 거 환구단.
황구단은 또 뭐라고 하냐면요. 원구단 이렇게도 불리게 됩니다. 원구단.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둥글 원자, 둥글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서 즐기시겠다? 황구단에서 즐기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황구단. 지붕 모양이 어때요? 동그랗죠? 그래서 둥글 환자, 둥글 원자, 황구단. 저것은 원래 누구만 만들 수 있는 건데 중국 황제만 만들 수가 있고요. 하늘에 제사 지냈던 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단이 제사 단이잖아. 근데 이걸 뭐더라?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여기서 황제 즉위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뭘 칭하고? 칭제, 황제를 칭하고 황제만이 또 제정하는 게 뭐야? 연호가 되겠죠? 그래서 칭제 권원했더라. 이렇게 두시고 나라 이름은 뭐랬더라? 대한제국이 되겠고요. 연호 하나만 들어갑시다. 연호가 뭐였더라? 예, 그렇죠. 널리 힘써라. 무슨 연호 사용했다? 광무란 연호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 개혁을 무슨 개혁이라고 부르라? 광무개혁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할 단어 하나밖에 안 나왔네. 무슨 단? 황구단. 무슨 단? 원구단. 요 정도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했던 개혁을 무슨 개혁이라 한다?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무개혁의 기본 노선을 들어갈게요. 광무개혁의 기본 노선은 이렇게 말해요. 구본 신참.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고종이 입장에서 생각해봐. 입헌 군주가 좋아하면 민주정치가 좋아. 아니 전제 군주가 좋아하면 민주정치가 좋아. 고종 입장에서. 그냥 옛날처럼 왕정이 좋죠. 전제 군주제. 예, 맞아요. 정치는 뭐다? 전제 군주제. 신문제 폐지하면 돼, 안 돼? 그럼 왕의 신문이 사라지잖아. 맞죠? 그럼 얘는 단지 뭐만 개혁하겠다? 군사기술과 과학기술만 베끼겠다. 우리가 배웠던 동도서기랑 똑같은 게 구본 신참. 옛 것을 근본으로 하겠다. 그럼 옛 것은 뭐야?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 우리의 법. 됐나요, 여러분들? 새로운 것을 창구하겠다. 이건 어떤 것을 창구하겠다? 서양의 군사기술을 창구하겠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9번 지점의 내용에 따라서 실제 봐봐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정치개혁. 봅시다. 정치개혁. 얘네는 뭐다? 입헌군주제? 아니면 공화정치? 아니면 전제군주제? 전제군주제. 왕권 강화 목적이에요. 왕권 강화. 그래서 이 사람 뭐더라? 전제 황권을 보더라. 이렇게 할게요. 전제 군주제. 군주권 강화 목적이다.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제 군주제. 그 대한제국 국제란 걸 발표했어요. 대한제국 국제는 국가 체제를 말하거든요. 대한국 국제. 헌법적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료적 가치 없어요. 대한제국은 만세불면의 전제 군주제다. 자주독립 국가이다. 군사권 누가 가진다? 황제가 갖겠다. 입법권도 누가 갖겠다? 황제가 갖겠다. 모든 권한 다 누가 갖겠다? 황제가 갖겠다. 그냥 그 내용이 뭐더라? 대한국 국제였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제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군제개혁. 그 군제개혁은 뭐더라? 무슨 부? 원수부라고 친위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난 지 2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더라? 신변이 위협당했죠. 그래서 왕의 친위부대. 뭘 만들었다? 원수부. 그럼 여러분이 기억할 거 대한제국 무슨 단도 있고 원구단도 있고 무슨 부도 있네? 원수부도 있더라. 그냥 원 또는 환 나오면 다 어디로 받는다? 이쪽으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주적 외교했거든요. 그건 지금 건너뛸게요. 자주적 외교를 했다는 거는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거예요. 대한제국 하면 요거 가장 많이 물어봐요. 요거 하나만 빨리 하고 마무리 십시다. 그렇죠? 지계. 땅 지자, 맺을 계자. 한마디로 뭐다? 토지 계약서. 그게 뭐더라? 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했다고 평가받아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 거.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땅의 가격이 얼마인지, 누구 것인지. 됐나요? 측량도 정확히 하고 새롭게 토지 문서를 발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거 전엔요. 우리나라는요. 공동 명의가 되게 많았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집이란 거 단어는 없잖아. 법률학적으로. 무슨 우리 집이야. 엄마 거 아니면 아빠 거 둘 중에 하나겠지. 맞지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문중의 집안 땅도 있었고요. 또는 가문의 땅 또는 마을의 공유지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걸 다 개인 명의로 돌렸던 게 지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세금 걷기가 훨씬 어떻게 될까요? 수월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한테 발급했을까요? 외국인한테는 발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두 가지야.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그다음 외국인한테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무슨 사업이다? 지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은 수많은 개혁안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1900년대 가서는 우리가 일제에서 계속해서 권력을 빼앗기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한꺼번에 뺏긴 게 아니죠. 주권 피탈기를 해서 계속 권한을 하나 둘씩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이제 강점당하더라. 1910년에 강점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개혁은 꾸준히 추진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나마 제대로 하는 개혁이 무슨 개혁이다? 지계. 그래서 시험제 항상 많이 나온 게 지계사업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자, 그래서 뭐 사제는 이게 대한국제국 국제인데 필요 없어. 이게 바로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한다? 딱 봐도 딱 문서라는 거 알겠죠? 뭘 발급했다? 지계 발급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은 이 정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 줄 칩시다. 63페이지. 배경은요, 원구단 줄치고요. 그 다음 밑에 대한제국, 그 다음에 어떤 연호 사용했다? 광무, 기본 호선 줄치요. 무슨 신참? 구본 신참. 정치, 전제한권 줄치고요. 그 밑에 원수부 줄치고요. 그 다음에 자주적 외교했다고 하죠. 자주적 외교는 이거예요. 한청 통상청. 원래 우리 조청상민 수령 무역작전이라고 있었죠. 거기선 조선을 청나라의 속국이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근데 청나라에 이제 벌써 일본한테 끊어졌잖아. 우리 대등하게 보다 같은 황제끼리 대등하게 하자. 그래서 한청, 대한제국과 청나라의 통상조약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해주와 간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죠. 거기다가 관리사를 파견한 거야. 우리나라 주민들 보더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대한제국 칙령 41호. 자, 거기 41호만 줄치요. 41호만 줄치고. 그 다음에 지방제도 13도 줄치고. 그 다음에 경제 있죠. 경제에서는 어떤 거 하나 줄치면 되더라? 지계사. 여러분들 지계는 뭐야? 이 토지의 소유권. 네. 토지의 가격하고 형태하고 평수 이런 걸 적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뭘 먼저 해야 돼? 토지를 제대로 측량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했던 게 뭐더라? 양지하문이고요. 그리고 지계를 발급했던 곳이 뭐더라? 지계하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우선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문제 먼저 95페이지. 대한제국에 한 일은 더럽게 많아. 짜잘할게. 근데 물어보는 건 항상 뭘 물어보고 끝난다? 지게 물어보고 끝난다고요? 그거 확인해 봅시다. 95페이지 334번. 황구단 황궁 보이죠? 뭘 발급했다? 지게 정답 1번. 그 다음 335번. 다음 서술형평가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국제라고 있죠? 제1조 자주독립국가다. 제2조 전제정치다. 군권 내가 가진다. 나머지는 뭐다? 모든 권력, 입법권, 외교권, 행정권 싹 다 내 거다.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 국제가 되겠습니다. 호조 나왔다. 재정이 일어나 호조에 서겠대. 갑신. 애국공채. 이건 나중에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회사랑도 일제강점기 건너뛰읍시다. 4번도 일제강점기. 정답 몇 번 나오면 돼요?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6번 가봅시다. 황제권 강화, 대한민국 국제 발표. 이건 방금 전에 봤잖아. 대한민국 국제라고. 기억 동그라미 치면 되고. 니은번 고르면 진짜 정신 나간 놈이고. 별기군. 군제, 별기군. 어디서 들어봤는데 정답 이러면 틀리는 거지. 자, 그다음에 재정 확충과 토지 소유권 주사. 이게 뭐더라? 지계 발급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대동상의 장통회사는요. 이게 1880년대. 청나라 상인이 들어오면서 그때 만들어진 상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맞는 거. 대한제국 하면 대한민국 국제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갔을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뭘 발급했다고 배웠었죠? 지계.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디귿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37번 옳지 않는 것. 국방여가에서 군제를 개혁했다. 좀 어렵네. 원수부? 이것도 맞겠고. 상공업 위해서 다양한 회사 만들었어요. 이때 나오는 회사들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3번 대한국제. 이건 맞다고 보면 되겠죠. 확실하게 틀린 거. 통리 기무함은 언제 때? 강화도 조약 이후 개화정책 한참 할 때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된다?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모든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있다 없다? 없고 가장 중요한 거 걸고 이렇게 딴 것들과 같이 연결해서 나오니까 잘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떤 거? 63페이지 마무리 질게요. 대한제국 마무리 질게요. 대한제국 마무리 지겠습니다. 우선 줄은 다 쳐놨지 여러분들. 그것만 설명할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 원구단, 황구단 맞죠? 그 다음에 정치원부다. 9번 시점이니까 전제, 군주제. 그 다음에 경제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더라? 지계사업.
그밖에 기타 등등 들어갈게요. 얘는 이제 뭐더라? 자주적 외교를 하기 위해서 간도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한테 뭐더라? 핍박받으면 안 되니까 자주적 외교를 해서 여기 우리 땅인가 명시인가 더군지 관도 관리사를 파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 있잖아. 연해주 지역도 우리나라 사람들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대외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연해주가 해사 및 통상사무이라는 걸로 파견했다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간도와 연해주에 뭘 파견했다? 외교관을 그냥 파견했다. 거기도 다 보더라. 자주적 외교를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지금 제가 몇 호 하나 줄치를 했었죠? 대한제국 칙령 41호.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울릉도 군으로 승격시키고, 원래 울릉도 하나의 섬이죠. 그 자체를 군으로 승격시켰다고. 그래서 수원시가 있잖아. 수원시를 광역시로 한 것처럼 행정으로 확 눕혀버려. 그리고 울릉도 군 아래 모두 통합시켰을까요? 독도를 딱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 애들이 주장 내용에 전혀 반박하는 근거라고요. 일본 애들은 이래. 러일 전쟁 전에 여긴 주인이 없던 섬이다. 아니야. 공식 문서에 정확히 있어. 울릉도 군 아래 편입된 섬이라고. 그래서 몇 호? 41호. 이것도 뭐더라? 자주적 외교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천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외교를 했던 게 대한제국이다. 간단하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우리 아까 침에 몇 도 배웠었죠? 지방제도? 8도 배웠었죠? 요게 8도가 23부로 바뀐 게, 부로 끝난 게, 가보기요? 2차 때가 되겠죠. 대한제국 때 이게 몇 도로 바뀌더라? 13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요, 실업학교가 많이 만들어져요. 무슨 학교? 실업학교. 좀 빠르게. 교육기 꽂혀서 때 드디어 근대적 학제가 만들어지죠. 한성 소학교, 중학교 이게 만들어지죠. 뭐가 중심이다? 인문계가 중심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예체능과 실업계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업학교는 언제 때? 요때 많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잡다구리한 내용들은 이렇게 보기만 하고 막 열심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 했구나 그렇게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다시. 교재 62페이지 봐봐요. 62페이지 거기 궁극기무처 사진 있죠. 그림 조그만 거 있잖아. 네모난 거. 거기 밑에 지방제도 변천. 8도, 23부, 대한제국 때 몇 도? 13도. 그 정도.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63페이지 그 대한제국 맨 마지막에 연호 한번 정리해봐요. 연호. 근대사회 때 연호는 개국, 건양, 광무, 융이 이렇게만 바뀌었더라. 개국은 별로 의미 있다 없다? 없어요. 건양 정도만 줄쳐요. 이건 우리가 뭐 때 배웠다. 건양은 양력 사용할 때 양력을 세웠다. 그게 건양. 그리고 광무, 융이. 그래서 이제 광무에서 융이로 바뀔 때가 1907년이죠. 이건 황제가 바뀔 때를 말하는 거야. 고종의 강제 퇴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호도 있었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약속대로 여러분들 여기 되게 쉽죠? 솔직히 제가 말 많이 했지만 암기할 건 별로 없어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복습할 때도 뭐 정답도 되게 쉽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10분 쉬었다가, 알겠죠? 솔직히 나도 못 해먹겠으니까 우리 딱 30분만 더 하고 6시 30분에 끝냅시다. 지금 끝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진도가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좀 불안할까봐. 그럽시다. 그래서 너무 닥칠게요. 자, 10분 쉬었다가 30분 더 하겠습니다. 10분 딱 쉬십시오.